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 J리그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고야 대 FC 도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고야는 실점을 커버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다.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주커를 투입시키는 강수를 두었음에도 찬스를 거의 잡지 못했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상대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고수한다면 역습으로 한 방을 먹이는 것을 기대해볼 여지가 있겠지만 도쿄는 굳이 이를 노리고 접근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어서 도쿄는 주도권을 잡고 플레이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다만 니가타같이 선수비 후 역습으로 이어가는 팀을 상대로는 롱카운터로 상대를 잡아내는 등 어느 정도 유동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전력이기도 하다. 물론 현재 뎁스가 상당히 부실해지면서 슬슬 수비에서의 한계가 보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팀 시스템의 힘으로 무패 행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할 것이다. 나고야가 결국 수비는 괜찮은 모습이지만 득점을 기록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나마 도쿄가 공격적으로 호전성을 보인다면 모르겠지만 도쿄는 선수비 후 역습을 무기로 삼는 팀에게는 되려 카운터를 먹이는 능력이 뛰어난 팀이기도 하다. FC 도쿄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비셀고베 대 후쿠오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베는 재작년까지는 후쿠오카의 약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시즌부터는 밸런스와 수비를 어느 정도 챙기기 시작하면서 상성 관계를 뒤집어버린 상황이다. 올 시즌에도 압박 싸움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긴 하지만 문제라면 문전에서의 결정력이 꾸준하게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어서 후쿠오카는 라인을 매우 극단적으로 당기며 플레이하는 팀에게 강한 면모를 보이는 팀이다. 물론 비셀고베는 밸런스와 압박에서의 강점이 상당히 큰 전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앞서 언급했듯이 상성에서는 고베가 우세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낮은 라인을 구축하는 특성상 다실점과는 거리가 멀긴 하지만 공격성이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전력이라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상성에서 지난 시즌 고베가 밸런스와 수비에 신경을 쓰며 변화된 이후로는 고베가 상대 전적을 다시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후쿠오카의 낮은 라인과 고베의 공격력이 꾸준하지 않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베가 우세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비셀고베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산프레체 히로시마 대 가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히로시마는 무패 행진을 달리던 와중에도 무승부로 잃는 승점이 더 많았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홈에서는 에너지 레벨과 빠른 공수 전환으로 상당히 이득을 많이 챙긴 팀이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일 것이다. 지난주에 마리노스와의 경기가 취소된 것도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부상으로 이탈했던 선수들도 어느 정도는 돌아올 수 있고 특히 히로시마의 핵심인 체력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이어서 가시마는 상당히 공격과 수비에서의 전환이 빠른 편이다. 하지만 뒷심이 약한 편이다. 이기는 경기에서도 후반 실점을 내주는 빈도가 높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히는데 베르디와의 지난 매치에서도 3대 0으로 이기던 경기가 3골을 내주며 무승부로 이어지기도 했다. 가시마가 최근 히로시마를 상대로 상성에서도 영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점도 아쉬운 부분일 것이다. 코어 라인이 단단한 팀들 상대로 득점력이 뚝 떨어지는 모습 또한 불안 요소로 꼽힌다. 기본적인 상성이나 전력 면에서도 히로시마가 앞서는 게 사실이다. 히로시마가 홈에서는 에너지 레벨의 우위를 무기 삼아 아주 좋은 역량을 보여주는 팀이기도 하고 거기에 한 주를 쉬면서 체력적인 면모를 정비한 것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시마가 히로시마와 같이 코어 라인이 견고한 팀을 상대로는 기복이 상당히 큰 편이라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히로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사간도스 대 가와사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간도스는 기본적으로 동적으로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가와사키를 상대로는 주도권을 내주고
이를 기동성으로 막아세우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는데 다행히 지더라도 대량 실점을 허용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았으나 가와사키가 이제는 전방에서의 압박이나 쇼 카운터 등 지공 상황에만 매달리는 팀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어서 가와사키는 집중력이 꽤 좋아진 모습을 보인다. 지난 경기에서도 압박 대형으로 공을 잡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대에게 틈을 내주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고미스의 연계나 팀 전반적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함과 동시에 쇼 카운터로 갈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이 살아난 것도 가와사키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간도스가 가와사키를 상대로는 주도권을 가져오기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나마 지공 상황에 매달리는 가와사키를 수비에 내는 데에는 성공했다고 쳐도 현재의 가와사키는 압박에도 상당히 능한 전력이 되었다. 지금까지 지공에 매달리던 팀과는 전혀 다른 팀을 상상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가와사키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라와 대 교토상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라와는 자기 진영에서의 턴오버가 수비적 약점으로 꼽히는 상황이다. 가와사키 전에서도 이 양상에서의 실점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모습이었고 교토의 저돌적인 경기 운영에 대응할 수 있을지도 우려스럽다. 하지만 후방에서의 빌드업과 다이렉트한 상황은 어느 정도 섞어내는 모습으로 화력을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다. 지난 가와사키 전에서도 상대의 압박을 뚫고 전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이어서 교토는 기본적으로 전방지향적인 압박을 중요시하는 편이나 그 플레이에 있어 기복이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경기 기준 공격 성공률이 19위 수준으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은 아니다. 오히려 동적으로 움직이는 수비적인 경기 운영이 많은 편인데 우라와가 다이렉트하게 경기에 임할 경우에 높은 라인이 오히려 덫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라와는 자기 진영에서의 턴오버 위험성이 있지만 다이렉트함과 후방에서의 빌드업을 섞어 대응함으로써 화력을 잘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교토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비해서는 공격에서의 효율이 부각되는 팀은 아니기에 우라와의 화력에 승부를 걸어볼 만할 것이다. 우라와 승리를 추천합니다.